좋아요, 구독. 그러면 요쯤 돼서는 또 다음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 네. 혹시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우리 영민 기자님의 2차 전지를 한번 터는 시간. 네. 저는 네. 요즘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그쵸. 에코프로 얘기는 네. 계속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드디어 왔다 100만 원 이러면서. 네, 그쵸. 그래서 또 아마 요쪽이 조금 약하긴 해요. 에코프로 네, BM이 지난 고점 때까지 못 넘었으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관심은 높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높죠. 네. 근데 저는 에코프로가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까지는 어렵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다수의 다수의 소재 업체들이 동반해서 전고점을 뚫고 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이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혼자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단독적으로 움직이기 좀 더 크다. 네. 예. 그래서 네. 좀 전체적인 뷰에 있어서는 네. 2차전지 소재는 좀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셀 네. 쪽이나 그리고 소재 쪽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못 오른 애들 네. 그런 쪽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엄청 좋죠. 네. 뭐 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 뭐 최근 제가 세미나하면서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면 네. 이제 한국 힘든 거 아니냐. 거의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 네. 근데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은 엄청난 쇼티지예요. 2차전지가. 그렇죠. 예. 엄청난 쇼티지라서 이걸 메울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한국을 아무리 해도 또 독과점 논란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건데 네. 그러면은 한국 걸 뺏어서 주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한국도 하고 중국도 하면은 한다고 해도 아직도 쇼티지가 이만한 건 네, 그러니까요. 네.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중국 기업까지 끌어들이는 거지 네. 한국 기업이 하던 거를 뺏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최근 움직하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네. 저는 셀 업체들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저희 탑픽 종목을 한번 네. 맨 마지막 장에 봐주시면은 네. 여기 2차전지 뭐 LG화학하고 뭐 SKC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그동안 이거 발간할 때가 5월 초였거든요. 5월 초요. 네. 네. 좀 업데이트가 안 됐. 아니요, 하반기 전체를 봤을 때 얘네들이 네. 괜찮다라고 해서 예. 추천을 드린 거고, 뭐 음. 그 이후에 뭐 6월, 7월달에 좀 잘 가긴 했던 종목들이 좀 꽤 있죠. 네. 근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LG에너지를. 네, 네. 말씀드리고 삼성 SDI도 괜찮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소재 쪽이나 이런 쪽들은 뭐 LG화학이나 SKC 쪽들을 보는 게 수급이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본다면 네. 코스닥 플레이보다는 코스피 플레이가 좀 더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몇몇 소재 업체들에서는 외국인이 진짜로 정신없이 팔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네. 예. 철강 쪽도 그렇고. 네, 예. 누군가 말하는데 예. 21년 1월 자동차 분위기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나 강도가 네. 최근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네. 2021년 1월 자동차의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이 뭐 2차전지 소재 쪽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외국인 수급이 진정되고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좀 박스권이나 개인 투자자 힘에 의해서 올라오면 네. 외국인의 매도가 좀 눌러주고 네.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보다는 아직까지 좀 눌려 있고 네. 좀 덜 오른 2차전지 셀이나 이렇게 보여드린 LG화학이나 SKC 이런 쪽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철강 회사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같은 이제 섹터의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철강 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철강 쪽인데 왜 이렇게 올라?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팔아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리튬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언제쯤 평가해 줄까라는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봤다면 네. 다른 거는 적극적으로 샀겠죠. 다른 소재 쪽은요. 네.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 많이 비중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중국을 바라보면서 철강 업황이 돌든가, 네. 아니면 보니까 야 이거
철강 회사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다시 적극적으로 샀을 때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시점에 도래하기까지는 네. 뭐 매출 비중이라든지 수익 네. 비중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기대감이 여기까지 왔으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정신없이 그냥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은 네. 보유 비중 줄이는 속도가 줄어들든지 간간히 매수를 한다든지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보신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네. 이걸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네, 관심을 예, 가져보자라는 갖는 말씀을 쪽이죠.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학 쪽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2분기도 거의 뭐 그냥 관심 없어 이런 네, 것 같습니다. 화학하고 에너지는 지금 수출도 되게 안 좋고 네, 퓨어 케미칼이랑 에너지는 좀 별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LG화학도 이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NCC 네, 네, 이쪽은 벌써 매각할 준비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팔아다가 중국에서도 증설하고 네. 중동에서도 증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유를 수출할 게 아니라 원유를 우리가 정제해서 그걸 가지고 수출하게 되면 더 고부가 가치 아니냐. 네. 그러면 증설이 다 날리다 보니까 그러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순수화학 쪽 그렇죠. 같은 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중국 경기 회복되면 원자재가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국 구조도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중국 경기 회복이 원자재 수요를 끌어당기는 힘이 옛날보다 너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거의 자급자족할 분위기예요 네, 지금. 네. 네. 거기다가 네. 공장은 신흥아시아로 많이 이전을 했고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 경기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명품주들이 아, 예, 예. 달라진 거라는 거죠. 네. 옛날하고 옛날에는 화장품,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명품주들이 폭등을 한 거죠. 깜짝 놀랐죠. 지난 네. 한 두 달 전까지 LVMH 네. 그냥 수직 그냥 수직 상승했죠. 네. 그거 보고 와 중국의 힘이래요.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네.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19년 말 2020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셨던 뭐 매니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네. 최근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놀랐다. 네. 너무 많이 달라졌다. 아, 그 네. 코로나 기간 전과 동안에, 예. 후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네. 제가 2016년 17년에 미중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다들 미국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네. 이게 되게 오래 가든지 아니면 네. 중국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음. 되게 반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다녀오신 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국이 선전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미국한테 눌려서 깨갱되는 게 아니라 예. 비등비등하게 살 길을 찾아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놀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에 화장품이 날아갈 때 네. 리포트 제목이 드디어 중국인들도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가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진짜. 그때랑은 지금 너무 다른 거죠. 그저 예. 네, 예. 화장품을 써도 좋은 거는 명품 화장품을 쓰는 거고 네. 그렇게 달라졌는데 너무 중국 관련주 하면은 그렇게 카테고리를 짓기보다는 네. 조금 더 열어놓고 조금 더 브랜드 있는 명품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 진짜로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은 네. IT나 이런 네. 쪽들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같이 이제 소비 심리를 같이 네, 네. 예, 네.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국내 쪽에서 신세계가 들어와 있네요. 네. 야, 요즘 시장군이 그거 내수 누가 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네. 신세계는 그래도 관심이 높나 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하반기 중에는 소비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최근 뭐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눌려 있는 건 맞지만 되게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소비 심리랑 네. 수출 증가율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낙수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낙수 효과라기보다는 네. 소비 심리 지표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소비 안 좋아 하는데 뭐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소매 판매는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내구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밑에 오.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네요. 빨간색이 수출 증가율이고요. 네. 파란색이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와 이런지 몰랐어요. 네. 무슨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죠 이게? 일단은 네. 수출이 잘 되면은 한국 경기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올 것이고 네. 보너스가 더 보너스 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을 준다고 높다 보니까 네.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야. 네. 경기가 좋아지면 내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겠지. 네. 그런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이제 막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이게 3분기 중에 플러스 반전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네.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년도의 변화를 보면은 소매 판매도 기저효과의 힘으로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그림들 나오면은 저는 소비주는 내수 소비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길 것 같다. 여기에 가장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중국인이 안 풀렸잖아라고 하는데. 네. 명동 저희 회사가 을지로에 네. 있거든요. 네. 명동 가보시면 다른 세상입니다. 아, 벌써요? 많이 오셨습니까? 중국인들이 아니라 네. 진짜 다양한 아. 국가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예전에는 얼마나- 중국말 네. 싸우듯이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한. 진짜로 너무 많아요. 그 명동 중앙거리가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포장마차 같은 네. 게 음식 파는 걸로 생겼거든요. 전부 다 줄이 서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그렇구나. 근데 예. 국적은 다 다르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옛날 중국인들이 왔을 때처럼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식이었죠, 거기. 네, 그렇죠. 회복세로 진입하게 된다면 네. 신세계 정도는 한번 다시 받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도 거의 비슷하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 좋아지면 부동산도 좋아지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은 좋아질 경기를 텐데- 바라보고 네, 보니까. 경기를 예. 바라보니까. 근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네. 코스피도 네. 좋은 애들만 가잖아요. 네. 네. 부동산도 왜 이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좀 좋은 애들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올라오는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새마을금고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뭐 PF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음.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응하려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온다면 좀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한 이후 난리가 난 것 같았는데 그렇죠. 미국은행이 망했다. 네. 이러면서, 예. 근데 지금 별 영향 없죠. 되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선이 그어졌다.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우량은행과 취약은행의 선이 그어졌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 이제 급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저축은행급, 네. 새마을금고, 네, 네, 뭐 시중은행 이런 네. 식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요 밑에 쪽에서의 위기는 좀 더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위기가 윗단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금융 시스템이나 한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22년보다 23년 손실 잠재 손실 규모가 줄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채권 손실분 반영해도요. 그러니까 네. 대형은행 23개 위주로 한 건 맞지만 네. 거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형은행, 네. 우량은행들은 문제 없다. 오히려 더 체력이 단단해졌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1분기 실적 때도 완전히 갈렸죠. 네. 대형은행들은 실적이 호조고 뭐 예상보다 좋았고 네. 취약은행들은 막 망가지는 그림까지 보였고 네. 예금 같은 경우도 대형은행들은 늘었는데 네. 취약은행들은 줄고 이런 차별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번 위기가 확산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네. 하나는 대기업 연체율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대기업들이 좀 못하는 시장에 실망을 주는 대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CJ도 그쵸, 나오기 그쵸, 시작하고 그쵸. 또 음. SK도 이노베이션 이런 또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효성도 뭐 네. 부채 비율이 뭐 900%래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의한 파생되는 불안감들을 자극하는 변수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정도의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뭐 그런 기업들은 조금 피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 기업들이 진짜로 무너져서 코스피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IMF도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이 높아요. 네네네. 뭐 앞에 쭉 나왔던 얘기는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 들었고 조선 쪽이 하나가 들어왔네요. 네. 조선 쪽도 선호하는 섹터 쪽으로 하나 들어오시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위의 그림이에요.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 24년, 25년 보면은 그냥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실적 개선을 끌어가고 네. 그다음에 화학 IT가 2차 전지죠. 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자동차, 조금 내려가면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좀 은행 네.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년에도 괜찮고 25년 더 좋아지는 애들. 네. 그래야지 24년까지 시장이 주가가 쭉 올라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압도적이네요, 거의.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까지 결론은 다 이제 그런 네. 쪽으로. 예.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위에 기여도를 보면은 네. 이익 규모가 크면 기여도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예. 밑에 이익 모멘텀도 같이 봤습니다. 아, 예. 24년, 25년 이익 증가율을 같이 보고 25년 이익 증가율을 순서로 이렇게 좀 했는데 네. 반도체가 또 1위예요. 또 1위. 네. 그러니까 기여도도 모멘텀도 반도체가 가장 강하다. 네. 2위가 조선이에요. 바로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기여도도 4등, 네. 이익 모멘텀은 2등. 네. 거기다가 지금 LNG선이나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수주도 실질적으로 잘 받고 있어서 성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기 4등, 5등을 보시면 IT가전, 화학, 네. 2차전지죠. 예. 그러니까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딱 맞물리는 게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요 세 개가 핵심 팩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밑으로 가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좀 지켜보자 정도고. 인터넷 네. 쪽을 말씀드렸던 네. 이유고요. 예. 그리고 좀 가장 고민되는 게 자동차예요. 이게 그렇죠. 자동차가 저 밑에 있네요. 네, 네. 자동차 이익 개선 기여도는 높은데 네. 모멘텀 낮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왜 말씀드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도 싸지만 BMW도 싸요. 네, 네. 다 폭스바겐도 싸죠. 쌉니다. 네. 자, 테슬라만 이렇고요. 네. 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 판매 비중 2위를 했다는 네. 걸 보면서 네. 과거 내연기관차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으면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네.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테슬라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밸류에이션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네. 본다면 네.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아.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올해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 네. 다음에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그럴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네. 자동차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조선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잡히고 있고, 왔다 갔다 해도 다 거기 있는. 네, 다 상단에 있는 네. 그런 업종이고, 최근 여러 가지 업황이나 그리고 내년에 미국하고 유럽 경기까지 턴하게 된다면 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아나면서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조선 업종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그게 다네요. 네. 반도체부터. 반도체는 네. 그냥 뭐 그냥 못을 박으셨고요. 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인터넷. 네. 요게 그 핵심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게 좀 말은 많지만 요즘에 네. 그거 보니까 애플에서 맥북이나 네. 또 아이패드로 진입하는 시기를 1년 더 늦췄더라고요. 네. 네, 이게 수율이 안 나와서 뭐 한지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를 몇 년 동안 보다 보면 너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잘 아실 텐데 네, 항상 상반기엔 반짝하다가 그렇죠. 예. 하반기에 실질적인 실적이 한 분기 두 분기 확인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앉고 네. 또 반짝했다가 쭉 내려앉고 그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네. 디스플레이 근본적인 업황이나 아니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네. 저희는 디스플레이는 조금 톤다운하자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쪽으로 적용해서 네. 뭐 전장용 디스플레이나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게 크진 않지만 요즘 자동차 보면 다 그랜저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최근에 BMW 보면 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바뀌기 시작하게 그쵸. 되면 저희가 이제 집에서도 TV 한두 대 있는데 네. 그 큰 화면보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바뀔 수는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애플 쪽에서 나오는 그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 그거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더라고요. 네, 이것도 계속 낮아지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네. 뭐 어차피 이게 약간 좀 보여주기 위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연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그 밖에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은 펼쳐지겠죠. 네. 어차피 또 새로운 걸 뭔가를 먹을 거를 찾아내야 맞습니다. 또 새로운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좀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목표 판매대에서 네. 둥둥 떨어진 거 보고 이것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상용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집집마다 하나씩 있거나 TV처럼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참 멀었겠구나. 네.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 이렇게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장들을 바꿔서라도 이걸 생산을 올릴 텐데 네.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조금 톤다운하자. 네. 항상 매년 초에는 흑자 전환합니다라고 하고 땅 뛰었다가 네. 매년 말에는 올해도 조용히 이제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탑픽에서는 좀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거 발달되고 이제 판매량 좋아지게 되면 기승전 반도체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못 박아놓고 그 이제 못 박아놓고 네. 네. 못 박아놓고 많은 시간 동안에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냥 거의 코스피 전 섹터를 다 훑었네요. 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뷰나 네. 그러니까 잘 갖고 가게 되면 내년까지 효자될 종목들 네, 맞습니다. 많다라는 네. 쪽에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또 뷰 계속 얻어야 되니까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뭐 월간 전망 나오거나 뭐 네. 새로운 이슈 있을 때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손 들고 오세요 그냥. 네, 저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경제사부에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짧고 강하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승전 반도 꼭 기억을 하시고 내년에 큰 돈 벌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